브라질, 활기찬 다양성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남아메리카 최대의 국가로 광활한 아마존 우림, 길게 뻗은 대서양 해안선, 독특한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미국 유령 도시부터 환상적인 샌드 데저트, 아마존 우림 속 고립된 부족들의 목격 사건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브라질의 신비한 발견 1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발견들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 오신 구독자 여러분, 저의 채널에 구독하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위, 그리스도 구세주상. 그리스도 구세주상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코코바도 산 정상에 세워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징적인 조각입니다. 높이는 38m로 예수님이 양팔을 벌려 도시 전체를 포옹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조각은 1920년대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브라질 국민들의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1931년에 완공된 이 조각은 건설 과정에서 기술적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산기슭에서 각 부분을 제작하고 작은 기차로 정상까지 운반해 조립했습니다. 이 조각은 강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외부는 비누암으로 덮여 태양 아래에서 반짝이며 빛을 발합니다. 매년 평균 3에서 6회 번개를 맞지만 특별한 방전 설계 덕분에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에게는 종교적 상징뿐만 아니라 열정과 개방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세계가 리우와 브라질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 조각은 브라질의 국가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프랑스의 에펠탑이나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작은 기차나 차량을 타고 찾아와 이 조각 아래에서 자신의 사소함을 느끼며 정상에서는 리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서 푸른 바다, 끝없는 해변, 번화한 도시와 들썩이는 산맥, 아름다움이 넘칩니다. 제14위, 화양원숭이. 화양원숭이는 남미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소형 원숭이로 수컷은 얼굴에 흰색 또는 연한 노란색 가면을 가지고 있으며 암컷은 보다 어두운 색상입니다. 몸 길이는 약 35에서 50cm로 작고 수컷은 1.5에서 2kg, 암컷은 조금 더 가벼운 몸무게를 가집니다. 털은 짙고 보통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이며 꼬리는 길고 두툼하여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기 쉽습니다. 대부분 나무 위에서 활동하며 과일, 견과류 민 씨앗을 좋아하며 때때로 곤충과 작은 동물도 먹습니다. 보통 쌍으로 활동하거나 소규모 가족 단위로 활동하며 때때로 다른 원숭이 무리와 섞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소리를 내며 새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며 경계심이나 흥분할 때는 지저귀거나 울기도 합니다. 제13호, 맥테겐 펭귄. 맥테겐 펭귄은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펭귄 종으로 일반적으로 펭귄은 남극에서 생활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들은 이곳에서도 멋진 모습을 선보입니다. 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포클랜드 제도에서 서식하며 키는 약 70cm, 몸무게는 약 4kg입니다. 외관은 두드러지며 등은 검은색이고 배는 흰색이며 목 주위에는 흑백의 줄무늬가 있으며 눈 주위에는 분홍색이나 연한 붉은색 노출 피부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우거지듯 걷지만 물속에서는 뛰어난 수영 능력을 발휘하며 최대 50m까지 다이빙을 할 수 있어 작은 물고기와 새우를 능숙하게 잡아먹습니다. 짝짓기 시에는 당나귀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번식 기간에는 땅이나 덤불에 둥지를 트며 보통 한 쌍당 2개의 알을 낳습니다. 일반적으로 떼를 지어 자는 펭귄들이 종종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까지 모여들어 화려한 광경을 선사합니다. 제12위, 펭귄과 그의 구원자. 2011년 조 퍼에러 띠수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해변에서 다 죽어가던 기름에 얼룩진 작은 펭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펭귄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데려와 DIM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조는 그것을 세심히 돌보며 매일 깃털을 닦고 먹이를 주어 회복을 도봤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펭귄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조온 DIM을 방류하기로 했지만 DIM은 그를 애정히 바라보며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몇 달 후
DINDIM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지만 매년 6월부터 2월까지 조 5과 몇 달을 함께한 후 떠납니다. 이는 DINDIM이 매년 양 8,000km의 위험한 해상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조는 DINDIM을 가족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 가장 좋아하는 새우를 준비하며 깊은 정을 쌓았습니다. 이 우정은 전 세계적인 인기 주제가 되어 여러 종의 사이에서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제11위 정글 속의 미국 유령 도시 브라질 아마존에는 FORDLNDIA라는 미국 유령 도시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자동차 산업은 고무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헨리 포드는 브라질에 고무 재배원을 건설했고 이상적인 미국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1927년 포드는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고 거리, 주택, 학교, 병원, 골프장을 건설하여 미국식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무 재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심각한 실수와 문화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1930년 노동자 폭동 이후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포드는 많은 자금을 투자했지만 1945년 그 실패를 인정하고 토지를 브라질 정부에 매각했습니다. FORDLNDIA는 역사가 되었고 정글 속의 폐허는 산업 제국주의와 문화 충돌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12. 인상적인 얼굴 조각 2022년 브라질은 심각한 가뭄을 경험하며 아마존 지역에서 리오네그로 강 수위가 약 15m 하락했습니다. 수위 하락 이후 사람들은 수중 암석에서 이상한 인상과 동물 조각을 발견하여 고고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이메 올리베이라는 고고학자는 이러한 조각들이 최소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식민지자들의 도착보다 더 먼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종 돌 위에 활과 창을 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들은 그 당시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리베이라는 추정하기로 얼굴 조각들은 고대 사람들의 신앙과 전통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교, 신화 또는 조상 숭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간접적으로 고대 아마존 강 수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고대 기후와 환경 변화 연구의 선도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9위 가롯 마야 추락 사건 2023년 7월 29일 가롯 마야와 그의 11세 아들 프란시스코는 브라질에서 띠트베런 58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건 전 가롯은 동반석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던 모습을 녹화한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연료를 보충한 후 다시 이륙했지만 8분 후 숲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는 브라질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항공 안전과 미성년자 비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롯의 아내 안나 프리도니크는 장례 후 자살했으며 사건은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8위 퍼플에서 블루 매크로파라이트 퍼플에서 블루 매크로파라이트는 길이가 1m에 이르고 날개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새로 그 깊은 청색 깃털과 밝은 노란색 피부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특히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에서 서식합니다. 퍼플에서 블루 매크로파라이트는 견과류, 씨앗 및 과일을 먹으며 강력한 부리를 사용하여 딱딱한 껍질을 깨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성격이 온화하고 친근하며 노는 것을 좋아하며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매크로파라이트는 일반적으로 평생 짝을 지어 함께 부화하고 새끼를 돌보며 우아한 비행과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보여줍니다. 자연에서는 50년 이상 살 수 있으며 사육 환경에서는 60에서 7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제7위 천호 사막 천호 사막은 브라질 북부의 마라냉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500평방킬로미터로 차지합니다. 이 지역은 끝없는 백색 모래 언덕과 작은 연못으로 유명하여 천호 사막으로 불립니다. 적도 인근에 위치한 천호 사막은 사막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형적인 사막과는 다릅니다. 이곳은 강수량이 풍부하며 대부분의 비가 빠르게 흡수되어 지속적인 강이나 호수를 형성하기는 드뭅니다. 그러나 매년 1월에서 6월 사이의 장마철에는 모래 언덕 사이의 오목한 지역에 빗물이 모여
1000개가 넘는 맑은 연못이 형성됩니다. 이 연못의 깊이는 일반적으로 약 3m이며 빛과 깊이에 따라 물의 색깔이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변화합니다. 장마철에는 이 임시 연못들이 물고기, 곤충, 거북 등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며 이 지역 주민들은 이때 매일 약 30kg 이상의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가을이면 연못들은 점차 마르고 모래 언덕들이 다시 드러나며 생물들은 습기가 있는 흙 속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우처럼 흙 속 동굴에 숨어있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장마철이 다시 오면 물이 연못을 채우고 생물들은 새로운 성장과 번식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6위 이빨 없는 공룡 2021년 과학자들은 브라질 남부에서 새로운 공룡종을 발견하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공룡의 이름은 일시적으로 BERTHACASEURA LEOPOLDINAE로 지어졌습니다. 이 공룡종은 약 8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으며 알벨리소르족 중에서도 몸집이 가장 작은 종 중 하나로 몸 길이는 약 1m에 미치지 않으며 몸무게는 10수 킬로그램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공룡이 이빨 대신 부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명 공룡과 비행 공룡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육식 공룡 중에서는 매우 드문 특성입니다. 과학자들은 BERTHASAEURA LEOPOLDINAE가 식물, 곤충 및 기타 작은 무척 추동물을 먹이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백악기 시대의 생명 다양성과 적응성을 보여주며 고대 시대에도 자연은 놀라운 생물 형태를 창조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작고 유연한 공룡은 그 시기의 생태계에서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울창한 숲을 민첩하게 돌아다니면서 큰 포식자의 습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5위 흑백강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는 매우 신비로운 자연 경관인 흑백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네그로 강 흑강과 솔리몬스 강 백강이 만나지만 즉시 섞이지 않고 몇 킬로미터에 걸쳐 명확한 경계선을 형성합니다. 흑강은 물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으며 흐름이 느리며 짙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열대 우림 유기 물질을 운반하여 진한 커피처럼 보입니다. 반면 백강은 물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으며 흐름이 빠르며 안데스 산맥의 흙과 광물을 운반하여 연한 갈색 또는 거품 찬 우유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그들을 마치 서로 다른 성격에 춤추는 두 춤꾼처럼 만들어 자연의 놀라운 풍경을 공동으로 연출합니다. 제4위 분홍 돌고래 브라질 아마존 우거진 강류에는 분홍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두드러진 분홍색 피부와 독특한 체형으로 유명합니다. INIAGEOFFRENSIS라는 이 물생 포유동물은 성체로 자라면서 최대 2에서 3m에 이르며 무게는 185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몸이 둥글고 부리 모양의 긴 입을 가지고 있으며 수중 식물 사이를 민첩하게 이동하는 데 능숙합니다. 피부의 분홍색은 풍부한 혈관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며 나이가 들수록 색상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들의 목은 매우 유연하여 다른 돌고래에는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 브라질 상파울루주 해안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야말로 기상대 섬 ILHA QEA EMADA 끄엔든 면적이 단 0.43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밀림이 우거진 밀짚을 덮고 있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독성을 가진 수천 마리의 골디 헤드 뱀이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평방미터당 1에서 5마리의 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하며 이들은 주로 새를 먹이로 삼으며 나무 위에서 나르는 새를 잡는 능력까지 진화했습니다. 섬에는 자동화된 등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브라질 정부는 대중의 섬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만이 엄격한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위 신비로운 선사시대 터널 1980년대 후반 브라질 남부의 농부들과 건설 노동자들은 여러 개의 신비로운 터널을 발견하며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터널들은 약 1.8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이미 멸종된 거대한 땅개에 의해 파여졌다고 합니다. 거대한 땅개는 신세기 후반에 살았으며 하마나 코뿔소와 유사한 크기의 동물로 몸무게는 몇백 킬로그램에서 4에서 5톤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터널들의 규모는 상당히 크며 폭과 높이는 일반적으로 약 1.2m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3에서 4m에 이를 수도 있으며 길이는 수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까지 다릅니다. 가장 긴 것은 2000m에 이를 정도입니다. 터널은 직선뿐만 아니라 갈라지고 구부러져 복잡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터널의 벽에는 거대한 땅개의 발톱 자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화석, 똥, 심지어는 표범의 시체와 같은 다른 멸종 동물들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땅개가 이러한 터널들을 파는 이유로는 포식자를 피하거나 극단적인 날씨를 피하거나 식량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제1위 고립된 부족들. 브라질 아마존 우거진 지역에는 현대 문명과 거의 완전히 차별화된 몇몇 원주민 부족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전기,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현대 기술 제품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생활 방식을 살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디오 기금에 따르면 아마존 우거진 지역에는 약 80에서 100개의 이러한 부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총 인구는 5천에서 1만 명 사이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족은 자체적인 독특한 언어, 신앙 및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사냥, 채집 및 간단한 농업에 의존하며 나무잎과 나무 껍질로 지은 간이 나무집에서 살며 활과 돌도끼 등의 원시 도구를 사용하며 나무 껍질이나 동물 가죽으로 만든 의류를 입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는 전용 보호 지역의 설정, 위성 및 비행기를 활용한 감시,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을 포함합니다. 공식 정책은 이러한 부족들과 주체적으로 접촉을 피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를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 부족이 외부 질병의 저항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들은 산림벌채, 불법 광산 개발, 농업 확장 등 여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들의 생존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부족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 권리 보호, 환경 보호 및 경제 발전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브라질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유할 내용은 모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소개한 이 15가지 브라질의 발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좋아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